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희 엄마는 무뚝뚝하고 정없는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힘든 걸 하나도 이해해주지 않으셨고, 할머니가 엄마한테 엄청 시집살이를 시켜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셨죠. 엄마는 그게 평생의 한으로 남으신 것 같았어요. 미선이 넌 절대 참지 말고 살아라. 우리야 여자들 이혼하면 큰일 난다니까 이러고 있지만 너네 때는 달라질 거야. 시대가 변하면 시댁이라고 저렇게 유세 부리는 거 다들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되겠지. 넌 나랑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제가 중학생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엄마는 참 똑똑하셨는데 결혼을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지금처럼 자기 일을 자유롭게 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엄마는 저는 꼭 대학에 가야 한다며 기집애 공부시켜서 뭐하냐는 할머니 구박에도 꿋꿋하게 저를 대학에 보내셨어요. 하지만 대학에 가고 나서 아버지가 지병으로 몸져 누우셨고 엄마는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느 중학교의 교내식당에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집안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저도 편하게 학교만 다닐 수 없어서 휴학을 하고 대학가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고 야단을 치셨죠. 내가 식당 가서 일한다고 너도 식당 일을 하면 어떡해? 네가 이러면 내가 헛고생하는 것밖에 안 돼. 누구 좋아하려고 그런 일을 하겠어? 난 너밖에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학교 다녀. 알겠어? 엄마 말은 알겠는데 학교는 한 번 휴학하면 한 학기는 쉬어야 해. 지금은 그냥 일하고 다음 학기에 학교 다시 갈게. 그럼 식당에서 일하지 말고 애들 과외라도 해. 너처럼 좋은 대학 다니는 애가 왜 그걸 썩히고 힘들게 일을 해? 저는 엄마 말대로 식당을 관두고 과외 자리를 찾아서 중학교 3학년 아이 영어 수학을 가르치게 됐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아이를 가르쳤고 아이 엄마가 그걸 알아보고 저한테 다른 학생 둘을 더 소개시켜줬죠. 그 덕에 저는 6개월간 과외로 돈을 벌고 학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선생님 복학하셔도 저희 애 계속 봐주실 수 있죠? 저희가 선생님 스케줄에 맞출게요. 그렇게 엄마들이 부탁을 해서 저는 대학 다니는 내내 거외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저는 계속 엄마가 식당에 나가서 고생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빨리 취업을 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회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영어 잘하는 사원을 원했어요. 저는 돈 많은 집 애들처럼 미국 유학을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서 영어 실력을 따라잡아야 했죠. 4학년 때부터 매일 새벽에 종로에 있는 영어 학원에 가서 연달아 수업 2개를 들었고 영어 원서 책을 사서 읽으면서 영어에 빠져서 살았었어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부터 저는 대학 연합 모임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죠.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는 3살 많았지만 같은 4학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심이 많아서 늘 자리도 양보해줬고 착해 보이는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집안도 좋고 본인도 학벌 좋고 성품이 좋아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감히 제가 가까이 할 수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한테 사귀자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준혁 선배 주변에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예요? 좋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가 열심히고 항상 성실하고 진지한 게 마음에 들어. 미선이 네가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 것도 잘 알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스터디하는 것도 알고 있어. 절대 네가 취업 준비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게.
그 말에 저는 선뜻 그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제 취업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존중한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자는 자기가 말한 대로 제가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입사 정보도 많이 알아봐주고 저 공부하라고 예상 문제도 뽑아줬고요. 제가 공부하는 시간에는 그 사람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무사히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고 남자는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 남자를 만나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가 끝난 후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면서 평범한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엄마의 짐도 덜어드릴 수 있었고요. 밤 늦게까지 데이트를 한 날, 남자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을 때 엄마가 처음 그 사람을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저 미선이 남자친구 박준혁입니다. 오늘 좀 늦어서 걱정하셨죠? 앞으로는 많이 늦지 않을게요. 아우, 반가워요. 뭐 둘이 있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엄마도 싹싹하고 상냥한 남자를 좋게 보셨어요. 저희는 2년 정도를 더 사귀다가 남자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나 알다시피 유학 갈 거잖아. 미선이 너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 난 너 아닌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나도 가면 좋긴 하지만 혼자 있는 엄마도 걱정이 되고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했지만 엄마는 갈 수 있으면 가라고 하셨어요. 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네 아빠도 전보다는 나아졌고 네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뭐 어때? 충분히 혼자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 집에서만 너 반대 안 하면 결혼해서 미국 갔으면 좋겠다. 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고 저도 결국에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와 남자는 먼저 양쪽 집안에 인사를 드렸어요. 남자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이고 아버지는 대학 교수라더니 점잖고 차분하셨어요. 두 분 다 제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제가 능력이 있다고 하니 좋게 봐주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자 어머니의 싸늘한 눈빛이 마음에 좀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아서 만나게 됐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선이 엄마입니다. 네, 박준혁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낯이 좀 익네요. 혹시 땡땡중학교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거기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맞네, 홀치우는 아줌마. 미선이가 아줌마 딸이에요? 라며 말투와 표정이 차갑게 바뀌는데 솔직히 소름이 확 돋았어요. 그 후로 남자 부모님은 저와 엄마를 너무 무시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다가 남자 어머니가 컵에 물을 따르려고 하길래 저희 엄마가 물통을 집어서 줬더니 앙칼치게 어디에 손을 대요? 저리 치우세요. 라며 엄마 손을 찰싹 때리더군요.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 저는 남자한테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엄마나 아빠나 좀 놀라셔서 그렇지 절대 너네 집을 무시한 건 아닐 거야. 솔직히 나도 어머니가 우리 엄마 학교에서 일하신다니까 좀 놀랐는데 우리 엄마도 그럴 거 아니야. 엄마가 좀 체면을 차리는 면이 있어서 다른 교사들이 뭐라고 할지 그런 게 걱정되시긴 했을 거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 사람 직업 가지고 차별하고 그러는 분들 아니셔. 아무리 그런 분들이라도 자기 자식은 좋은 집이랑 결혼시키고 싶잖아. 난 아까 오빠 어머니가 너무 무섭게 쳐다봐서 그냥 끝내야겠다는 생각만 했어. 너야말로 그건 편견이야. 우리 엄마가 뭘 무섭게 쳐다봤다고 그래. 내가 느끼는 기분을 지금 편견이라고 하는 거야? 저희는 사귀고 나서 처음으로 크게 싸웠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는데 회사 앞에 남자가 있더군요. 유학 준비도 바쁠 텐데 일부러 찾아온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그날은 내가 미안했어. 네 입장을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네. 엄마는
나만 좋으면 결혼해도 좋다고 하셨어. 특별히 반대할 생각 없으시대. 나도 미안해. 내가 예민했던 것도 같고. 나한테는 뭐라고 하셔도 우리 엄마가 어머니 학교 식당에서 일한다고 무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럴 일 없어. 우리 엄마 내가 잘 알아. 걱정하지 마. 라며 서로 감정을 풀었고 다시 결혼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저도 남자 덕에 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들 기회만 되면 가려고 하는데 저도 가고 싶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긴 했어요. 그러니 저도 남자 괜찮은 것만 보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결혼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유학을 가기 전까지 시댁에서 사는 거였어요. 나는 6개월을 살든 1년을 살든 우리끼리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유학 가면 단 둘이 되는 거라고 하지만 거기는 남의 나라니까 편한 시간도 가져봐야지.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집에서는 잠깐 살고 말 건데 집을 얻는 게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하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니 남자는 생각보다 엄마 말대로만 하는 데가 있었어요. 미국 유학도 엄마가 가라고 해서 준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다 들은 엄마는 너 정말 준혁이 좋아하는 거 맞지? 둘만 좋다면 나는 괜찮아. 근데 준혁이 부모님은 우리가 마땅치 않을 수 있어. 그래도 난 네가 엄마처럼 시집살이 하면서 사는 건 싫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떤 날은 잠깐 시댁에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가 어떤 날은 그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 살고 싶지 않고 계속 갈팡질팡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갔죠. 저는 썩 내키지 않으면서도 남자 어머니가 해오라는 혼수를 보러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 어머니가 회사 앞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그동안 준혁이한테 너만 좋으면 어떤 집안에라도 상관없다고 해서 그 말 물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결혼 준비한다만 나는 솔직히 너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내가 니들 잠깐 살라고 집을 해주고 싶겠니? 집 따로 못 얻는 건 다 너 때문이니까 집 문제로 준혁이 그만 괴롭혀라. 그리고 내가 같이 교사하던 사람들 결혼식에 창피해서 부르지 못하고 저녁 초대하기로 했다. 네가 와서 일 좀 거들어라. 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결혼식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 와서 물리기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 어머니가 부른 날 저는 회사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남자 집에 가서 일할 때 쓸 것을 챙겨서 나가다가 엄마와 마주쳤어요. 너 이렇게 일찍 집에 와서 어디 가? 손에 든 쇼핑백은 뭐고? 아, 잠깐 누구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그래. 금방 갔다 올게. 라고 둘러대고 빠져나왔어요. 남자 집에 갔더니 어머니는 소고기 전골 재료에 전복이랑 낙지까지 사다 놓고 저보고 다 다듬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는데도 저는 전복을 껍질에서 따고 낙지도 씻고 안에 먹물을 빼고 전골 재료도 다듬어야 했어요. 쓰레기 나오는 대로 바로 밖에 내다 버리고 와. 손님들 오는데 그런 거 두면 냄새나고 못 쓴다. 엄마가 식당 일을 해서 그런지 너도 잡일은 잘하는구나. 라는데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였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히려 제 눈치를 보시며 일을 도와주실 정도였죠. 그러다가 소고기 전골에 들어갈 고기 양념이 안 돼 있길래 도우미 아주머니가 바빠 보이셔서 제가 양념을 했죠. 그랬더니 때마침 부엌에 들어온 남자 어머니가 내가 너한테 양념하라고 했어? 너 따위 천한 게 어디 감히 음식에 손을 대? 라며 노발대발하더니 저를 확 밀어제치고 제가 양념한 고기를 들고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뒤로 넘어져 당황해 있다가 얼른 따라 나가봤어요. 남자 어머니는 집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제가 양념한 고기를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별 가짜는 게 음식 만지는 꼴을 다 보네. 라는데 어디에 있었는지 엄마가 나타나서 고기를 꺼내 남자 어머니한테 집어 던졌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딱 잡고 큰 소리로 가자 미선아, 나는 이딴 집에 너 못 보낸다. 라며 돌아섰고 뒤에서는
남자 어머니가 천박한 것들이 사람 망신시켰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엄마는 제가 회사에 갔다가 다시 나가는 게 이상해서 따라오셨다가 집 앞에서 2시간 넘게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남자 어머니가 나와서 하는 짓을 보고 마음을 굳히셨대요. 남자 집에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깼으니 자기네 손해본 거 전부 다 물어내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당당하게 우리가 혼수 준비했던 거 돌려받고 결혼 전이었으니 결혼식 식장 비용만 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 어머니가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에 와서 깽판을 쳤어요. 내가 살다 이런 꼴은 처음 본다. 이래서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너 우리 정신적 피해 보상 안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너도 회사에서 망신당하니까 기분 어떠냐? 그러니 얼른 보상해. 라며 진상을 부리는 어머니 옆에서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저는 보상을 하겠다고 서둘러 2사람을 보내고 상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녀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남자를 만나서 봉투를 건넸어요. 미선이 네가 조금만 엄마한테 맞춰줬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솔직히 많이 섭섭하다. 내가 안 맞춰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정말 어이없다. 그래,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빠는 엄마가 찾아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안 될걸? 화를 내고 나왔는데도 분이 안 풀렸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남자는 혼자서 유학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동안 일에만 몰두하며 나쁜 기억들을 다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2년 정도 지나 저는 대리가 됐고 회사에서도 업무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 앞으로 지방에 땅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로 고속도로가 연장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그 땅을 받았던 건 옛날에는 돈이 안 되는 땅이라 친척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더라고요.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부 보상금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살고 있던 집도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목돈이 들어오게 됐죠. 엄마와 저는 그 돈으로 서울에 작은 건물을 하나 사서 전부 수리하고 제일 위층에서 저희가 살고 나머지는 세를 줬어요. 저는 그 시기에 회사에서 다른 부서의 남자를 만났고요. 예전에 결혼까지 갔다가 깨진 일도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만 만나자 했었죠. 그런데 뜻밖의 남자가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미선 씨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 부모님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 그런 거에 편견 없고요. 그렇게 불안해하는 저를 설득했고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그러겠다고 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는 걸 보면서 저도 외롭기도 했고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물론 다시 나쁜 일이 생길까봐 걱정도 많이 됐죠. 남자 부모님은 제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정말 달랐어요. 그 사람 아버지는 대기업 이사였는데 저처럼 없는 집안에서 혼자 힘으로 해냈다며 저보고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격려하셨어요. 어머니도 성격이 좋으셔서 저희 엄마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처럼 대하시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제 결혼식 전날 같이 자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집을 만나려고 그 고생을 했나 보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까 옛날 일은 다 잊어버려. 난 엄마 아니었으면 오늘같이 좋은 날 있지도 않았을 거야. 엄마 정말 고마워. 저는 결혼 후에도 남편의 배려로 회사에 다니며 대학원에서 공부도 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면서는 선물처럼 아들도 낳았고요. 회사에서도 일하는 엄마의 대표적인 인물로 뽑혀서 상을 받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어요. 엄마는 그 사이 갖고 있던 건물을 좋은 가격에 팔아서 다른 지역에 건물을 사게 됐어요. 주택가 입구로 들어가는 곳인데 길가에 있어서 자리가 괜찮았죠.
저는 남편과 함께 엄마 건물 리모델링이 끝나는 날 들렀어요. 마침 부동산 중개인이 와서 가게 계약할 사람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부동산에 가서 먼저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앞에 뜻밖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였어요. 바로 예전에 결혼할 뻔했던 남자 어머니였어요. 남자 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그제야 알아봤는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내가 악연을 만나려고 그랬나 보네. 쌍판에 뺀질하게 기름 낀 거 보니까 남의 집 망신시켜놓고 잘 먹고 잘 자면서 지냈나 보구나. 할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럼 할머니는 잘 안 지내셨어요? 10년도 더 된 일 갖고 이러는 거 보니 정말 사람 안 변하네요. 아우, 정말이지. 누가 할 소리를 하나 모르겠네. 너야말로 천박하게 지 주제 모르고 나대는 건 하나도 안 변했구나. 라더니 제 어깨를 손으로 막 밀치면서 어디 꽃뱀 같은 게 우리 아들한테 꼬리쳐서 결혼 일주일 남기고 파토내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 얼마나 난리였는지 알기나 해? 너 지금이라도 위자료 더 내놔. 정신적 피해 보상 더 하란 말이야. 라고 하자 남편이 막아서서 남자 어머니 팔을 잡고 남의 아내한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시면 안 되죠. 당장 사과하세요. 태기에 얘 남편이에요? 남편이면 마누라 관리나 잘할 일이지 누구한테 큰 소리야? 라는데 갑자기 누가 남자 어머니 가슴을 확 밀쳐서 뒤로 넘어뜨렸어요.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이 옆엔 내가 미쳤나? 어디 남의 귀한 딸한테 손을 대? 뭐? 꽃뱀? 댁이 우리 딸한테 어떻게 했어? 결혼 전인데도 오라가라 하면서 막 부려먹어 놓고 음식에 손댔다고 그 음식 다 갖다 버리는 그런 집에 어떤 정신멀쩡한 사람이 딸을 보내겠어. 정신적 피해 보상? 그건 우리가 받아야겠다. 엄마는 다시 남자 어머니한테 달려들려고 했고 저와 남편이 그런 엄마를 말렸어요. 그때 전남친이 오더니 저희를 보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도 이런 자리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줄 몰라 놀랐죠. 그 사람은 우리 눈치를 보면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다 끝난 일인데 이러지 말고 가게 계약만 하고 가요. 라더니 부동산 중개인한테 건물 주인 안 왔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저희를 다 지켜본 중개인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저기 저분들이 그 건물 주인이에요. 라며 우리를 가리켰고 그 순간 남자와 그 어머니는 표정이 굳었어요. 특히 남자 어머니는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나 이 사람들하고 계약 못해요. 내가 아직도 우리 딸 우습게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계약해요? 난 안 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받고 남자가 조심스럽게 정말 그 건물 주인이세요? 왜? 자네 집안보다 못한 사람이 건물 갖고 있으니까 이상한가? 이봐, 정신 차려. 지금 10년이나 지났어. 못 살던 사람이라고 잘 살게 되지 말라는 법 있어? 자네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게. 라며 무섭게 말씀하셨고 두 사람은 돌아갔어요. 다음날 전 남친은 회사로 저를 찾아와서 사정을 했어요. 그 가게가 프랜차이즈 카페랑 계약을 한 거라서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못한다고 포기하세요. 저한테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미선아, 이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응? 사람 보자마자 그렇게 모욕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계약을 해요? 아무리 임대여도 사람과 사람 관계잖아요. 미선아, 이러지 말고 좀 봐줘. 제 팔을 잡길래 저는 매섭게 뿌리치며 어따 대고 반말이고 함부로 몸에 손을 대요. 여기요, 이 사람 좀 끌어내주세요. 그러게, 엄마 관리 좀 잘 하시지. 어떻게 여전히 마마보이로 살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며 사과했지만 전 받아주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 회사에 적응을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결국 취직길이 막혔다고 하네요. 부모님들도 다 퇴직하고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가세가 기울었고
이혼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남자 어머니가 빚을 얻어서 그 사람한테 카페를 차려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도 절대 계약을 못한다고 했고 본사에서도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남자 어머니가 엄마한테 몇 번 연락했지만 엄마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사람은 결국 카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겼어요. 그 뒤로 저한테 몇 번 연락을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한테 전에 결혼할 뻔했던 사람이 연락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다른 지역에서 무슨 가게를 차렸다고 했고 그리고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무시해도 안 되고 늘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는 걸 저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